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그 안에서도 경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반발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주요 배경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상무부는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상무부 산업보건안보국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다 단순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해외 사업에 타격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의 재수출 경로 차단도 새 규정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급 사양 H20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여파로 포드의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다만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전기 SUV 머스탱 마하2를 포함해 픽업 트럭 매버릭, 중형 SUV 브론코 스포츠 등 총 3개 차종의 출고가를 최대 $2,000, 우리 돈 약 28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 이후 첫 사례로 그동안 미국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여겨졌던 포드마저 영향을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 폭스바겐, 닛산,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생산 조정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스다는 미국 엘레베마 공장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던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차도 일부 차종의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기대감을 모았던 미국의 중소형주, 에너지, 미국 금융상장지수펀드 이른바 트럼프 수혜 ETF에서 최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ETF닷컴에 따르면 미국 중소형주 중심의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에서는 최근 3개월간 약 57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에서는 약 40억 달러, 금융 섹터에서도 약 3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테마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정 직후 큰 기대를 받으며 자금이 몰렸던 분야입니다. 실제로 XLF에는 재선 직후 일주일 사이에 3조 4천억 원가량이 순유입됐고 중소형주 ETF인 WIWM은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자금 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과 에너지 섹터는 규제 완화, 중소형주는 법인세 인하 기대에 따라 실적 개선 전망이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관세 갈등으로 인해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자산운용가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접고 자금을 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일본 지바현에 대규모 만두 공장을 신설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나섭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앞서 2019년 현지 기업 교자 계획을 인수하며 일본의 4곳의 생산시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CJ의 비비고 만두, 냉동김밥, K소스 등은 일본 내 이온,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은 2019년 약 3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5천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CJ는 향후에도 선제적인 현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가 합병에 나섭니다. 장기화된 극장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와 중앙그룹은 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이후 합병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당분간 공동 운영하며 조직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두 국장의 스크린 수는 총 1,682개로 현재 1위인 CGV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배급 분야에서도 롯데의 신과 함께 중앙의 범죄도시, 이런 시리즈 등 대표 흥행작 간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극장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OTT 확산과 높아진 영화 관람료, 기대작의 흥행 부진까지 겹치며 관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중복 상권을 조정하고 특수관 확대 등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영화관 가신 분들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OTT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이 국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는요, 2강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과연 생길 수 있을지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